관련해서 선관위가 지금 제4의 내란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김한규 의원의 그 마이크 사용 논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선관위로 또 장난을 치려고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선관위가 일단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워낙 터무니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네. 자, 지난 2일 선관위 주간 정책 토론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내서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발언한 김한규 의원인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조사에 대해서 선거 개입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근데 선관위가 사실 이 발언과 피켓이 선거법상 확성장치 이용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했다고. 최근 5년간 이런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 같은 처벌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재판까지 가서 그러니까 유죄로 확정이 된 그런 판례 자체가 없다고 선관위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판례를 들먹거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소를 할지 말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지만 여론이 나빠지니까 아니. 살짝 요렇게 발을 지금 뺐어요. 발을 빼기는 아니. 뺀 거죠. 너무 웃기잖아. 확성장치 이용해서 해서 그렇다고? 아니 방송에 나와서 마이크에서 한 건데 그걸 어떻게 확성장치 이용해서 선거운동했다고 그거를. 아, 나 그러면은 진짜. 아니 저는 너무 웃긴 게 그러면 선관위가 도대체 정책 토론회를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불러서 했잖아. 지네가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다른 거냐고요. 사람들은 마이크 안 찼어. 그러니까 참 진짜 어이없네. 아니 진짜. 김 의원만 마이크를 차고 그럼 딴 사람들은 생목으로 했냐고. 생목으로 했으면 방송이 안 됐겠네. 골 때리는. 마이크에 지분이 안 됐으니까. 선관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가 싶은 다 건데 때려 잡아야 돼 이것들.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렇지. 설사 그 짓이 쪼잔한 짓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이라 그런 거 필요 하더라도 없어. 그것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쪽팔린지도 몰라.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이러한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한 당선자에 대한 걸 수 있는 법안들을 좀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을 지금 준비를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선관위에서 주최한 거잖아. 네. 그럼 선관위가 마이크 준 거잖아. 네. 그럼 선관위를 선관위가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를 처벌해야죠. 선관위가 마이크를 왜 줬어 그러면? 갖다 대준 야 미친놈들아 놈들. 진짜. 그래서 법사위에서 현재 소위를 방금 통과했다고 하는 따끈따끈한 새로운 법안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사위에서 이 새끼들도 제목을 잣같이 써요. 이걸 이재명 먼소 선거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통신, 방송 뭐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행위를 빼잖아요. 행위를 뺐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행위를 빼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걸려 있는 게 이 공직선거법인데 이 행위 자체가 지금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 김문기와 골프를 쳤네 안 쳤네. 쳤네 안 쳤네 이게 행위고 그다음에 백현동 부지 용도 관련 해가지고 국토부 협박을 했네 안 했네 이게 다 행위예요. 그래서 재산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속이는 거는 사실상 사기꾼인 거고. 행위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은 이게 애매하잖아. 근데 사실, 이 행위에 적용에 있어서 윤석열은 당뭐 한 푼도 못 벌었다는 등 무슨 뭐 마누라가 구약을 다 외운다는 등 그거 갖고 고발하냐고. 안 하잖아. 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서 심지어 걔는 당선자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당선 무효용을 쳐받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낙선자인 이재명한테 지금 이걸로 갖고 걸었던 게 제가 행위라는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법적으로 악용한 거죠, 얘네들이. 실제로 중앙선관위도 행위 개념이 불확실한 점은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행위 의미를 해석할 때 지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행위로 집어넣어가지고 기소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간 거잖아요. 뭐 조의대까지 간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행위를 제외하는 또는 허위사실 공표 완화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면서법이래요. 중앙일보 헌법. 이재명 면서 선거법 법사위 통과, CJB 청주방송, 민주 이재명 면서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이재명 면소가 뭐냐면 아시아경제. 소가 면해진다는 거. 이렇게 이게 통과돼가지고 국회에서 이게 땅땅땅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기레기들이 헤드라인을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쵸. 물론 네. 행위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렇게 제대로 쓴 데도 있어요. 있는데 채널A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경제, 청주방송, 아이뉴스24 뭐 이런 것들은 대전일보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아무튼 이게 MBN. 본회의 올라갔으니까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관련 김문기 관련 골프 쳤네 안 쳤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뭐 여기 협박을 했네 안 했네 이거가 없어진다. 재판이 없다. 아예. 왜냐면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허위가 명백한 부분 하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없어요. 아니 구약을 외우는지 직접 외워보라고 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장모랑 마누라가 10원 한 장. 10원 한 장 못 벌었다는데 이 23억은 검찰 조사에도 나왔는데 뭐냐라고 해서 네가 이거 알았니 몰랐니를 떠나서 그런 경우에는 허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재명만 면소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걸로 공직자들 가면- 중에서 비슷한 얘기 한 사람들은 다 면소를 받게 되는 법이야. 그 전에 보세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통신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가 제일 이상하잖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일 이렇게 어떻게 딱 지정할 수가 없어. 근데 가족관계 출생지, 직업, 경력, 재산은 숫자로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있는 게 원래부터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법사위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국짐에서는 다 반대했죠. 그래서 참 좋아요. 이거 이제 빨리 6월 18일인가가 법사위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데 그 전에 선거 끝내가지고 다음번에는 앞으로 정청래보다 더 잘할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또 뽑아야겠다. 뭐 우리 거 줘, 뭐 물려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법사위가 나는 이렇게 중요한 몰랐어. 위원회인지 몰랐어. 이거를 항상 저쪽에다 내주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되는 일이 없었던 통과가 거예요. 안 되지. 에이.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선거 준비도 나날이 하나씩 챙겨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저기 남아공에서 교민회장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한 달 반을 왔다가 갔어요. 그래서 왜 왔어?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교민청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더라고. 난 그거 만들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 그냥 그때 얘기만 나왔을 때 이 새끼들 성공 스승이랑 그 얘기 하더니 이것들 나가가지고 또 교민들하고 무슨 사기를 치려고 교민청을 만든대? 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들어와갖고 뭐 여기저기 여의도에서 행사도 하고 위촉장도 받고 뭐 이러고도 돌아갔다는 거야.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외 투표가 이제 곧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재외투표 유권자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선거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 10% 그러니까 20만에 40만 가까운 분들이 투표를 하고 있고 이번엔 더 많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안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 90%입니다. 지금 21대 대선 재외투표 유권자 수 총 25만 8,254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25만 명 중에 얼마가 투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선관위에서 이제 이쪽 지역 제외 동포들한테로 정당 후보 그 정보 메일을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 거를 포함한 정당 후보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걸 보낼 수가 없잖아, 문서로. 그래서 이메일로 이걸 보냈는데 딱 받아봤는데 날짜가 늦게 왔대요. 왜냐면
이제 투표가 20일도 안 남았으니까 대외투표는 더 빨리 해야 되는데 늦게 도착을 해갖고 안에 내용을 꺼내봤는데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대외국민대상 정책 자료만 딱 들어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아예 없다는 거야, 다른 후보들은. 정책 자체가. 정책 자체도 없고, 이거를 보내주는 것도 딱 이재명 후보 것만 보내주는데, 이것도 제외 국민 대상한 정책만 보냈다는 거야. 전체적인 지금 어떤 이런 거는 안 보내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런 것까지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더더욱 야, 이제 투표할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다고 아예 니들이 그냥 자백을 하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더 많은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 받았다는 분도 계시네. 민주광장님. 벌써요? 방콕에 살고 계시대요. 자, 이번 대선 제외투표는 20일부터 25일, 이거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내일 모레, 아니, 네. 일주일 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82개 제외 공간에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이 투표에 참여를 할 거냐에 대한 선거인단들을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각 교민 회장님들이 열심히 거의 그거에 대한 홍보를 거의 사비를 들여갖고 해갖고 이거를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약간 요거는 사족인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남아공 그 교민회장으로 있을 때 엑스포 홍보한다고 그 외교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쪽에 있는 이제 국가들, 그러니까 그쪽 나라 외교부랑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종의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지네가 아프리카에 있는 55% 정도 되는 표를 다 확보를 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뭐 자동차 공장도 지어주고 남아공이랑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공장도 지어주고 도로도 놔주고 막 아니 엑스포를 하는데 그걸 왜 해주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해주겠다고 막 얘기를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이에요. 거기 무장 조직들이 아직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그 돈을 써주면 뭘로 돌려받으려고 예산도 주고 막 지원금도 주고 막 그러고 댕겼대요. 그러니까 현지에 따라다니는 대사 직원들하고 교민회장들 입장이 곤란한 거야. 당연하죠. 이거 끝나고 안 지킬 거 뻔한데 이런 식으로 표 하나 얻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날리고 다니냐 그래갖고 어쩌나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한 표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엑스포 했을 때 얘네들 계산 표차가 한 7, 80표 났잖아. 그 중에 55표가 아프리카 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못 받았어. 문제는 뭐냐? 끝나고 났더니 한국에 안 해준대요? 도로 얘기 없어요? 하고 자꾸 질문이 온다는 거야. 그쪽 정부에서도. 119대 29. 90표 차이죠. 그래서 50표가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에 날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무슨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겠냐고요. 딴 나라에 와서도 하는 짓이 이런데.